예.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왔는지가 사실 의문이었는데 뭐 구도상으로 말씀하신 게 1억 5천, 1억 뭐 이 정도라고 지금 오늘 대략 이야기하신 것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대한 인세겠죠. 작가에게 주어지는 출판사에서 인세를 작가에게 지급하면 그것을 자기들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겠죠. 그것이 이 책 두 권 하는 동안에 총 1,3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책 하면서 1,300만 원이고 두 번째 책은 아예 그런 신고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책을 정상적으로 팔아서 작가로서 받는 그 인세 수입만 따지면은 두 번 출판 기념했을 때 1,300만 원 수입이다 하는 걸로 사실은 정리하면 되는데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서 오신 분들이 책값보다 과다한 후원성 그런 돈을 주신 거죠. 그에 대해서 지금 1억 5천, 1억 그것이 뭐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하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그 출판 기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좀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뜻이라든지 살아온 궤적 같은 거 좀 알리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 하는 홍보성도 있을 것이고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어떤 좀 자금을 모으려는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님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나를 좀 알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2022년, 2023년 1년에 한 번씩 출판 기념회를 하신 데에는 뭐 좋게 해석해서 추징금이라고 하는 그 돈의 공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을 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소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 하셨잖아요. 21대 국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지난 국회 전반기에 했습니다. 전반기면은 2022년 한 4, 5월 그때까지 하셨던 거죠. 처음 시작해서부터. 그럴 겁니다. 예,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후보자가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종료 시점을 딱 앞둔 시기였어요. 이 첫 번째 출판 기념회가 책 제목도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 하는 제목으로 도서를 발간합니다. 그 출판 기념회에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 간호사회 홈페이지 여러 홈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기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 간호사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에 화환을 보내오신 분들 명단을 봐도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대한약사회 회장, 치과의사협회 회장, 서울아산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런 분들이 화환을 보내와요. 또 이분들이 본인이나 직접 뭐 오셨거나 아니면 누구 아는 분 통해 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에 당연히 봉투를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직무 관련성을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 이득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건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신인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제 삼겠습니까? 근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이렇게 위원장 끝나가는 딱 그 시기에 여러 관련 단체에다가 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이 화환도 보내오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후보자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시기에 그런 출판 기념회를 했던 것이
직무 관련자들에게 다소 부담이나 오해가 됐을 수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그런 언급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게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 이득 추구를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형식은 합법적이지만 실질은 편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판 기념회 한번 볼까요? 그게 2023년 11월 말이에요. 아무리 출판 기념회를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고 해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출판 기념회 하시는 분 잘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었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언론에서 신명계의 핵심 전략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후보자를 정책위 의장에 지명을 하죠.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가지고 이런 당의 중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대 총선이 열렸던 2024년 초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2023년 11월 20일에 당내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5일에 당내 예비 후보자 공모 2차 공모를 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께서 두 번째 출판 기념회를 한 것이 2023년 11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보자의 그런 지위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는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시기와 후보자의 당시 당내의 그런 지위와 지명도를 생각한다면 이 출판 기념회를 갖다가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곽균택 의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혹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다 또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출판 기념회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제 느낌으로는 그 출판 기념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하시거나 또는 법을 발의하시거나 또는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출판 기념회를 하셨던 동료 의원들 소속 정당의 의원들 문제부터 정리하셨었다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향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사실상 각각의 경우에서의 실제로 출판 기념회에서의 출판 기념회의 비용은 어차피 인쇄가 아닌 출판 축하금 형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적정 액수에 대한 것을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제 경우에는 다 사실상 평균 5만 원 정도로 돼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축의금에서 아주 용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벗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저도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그 특히 보건복지위원장 때 쓴 책은 굉장히 저 스스로 내용을 자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때 꼭 내는 것이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